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공포썰이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주로 일상적이고 평범한 상황에서 출발하지만 점차 기이하고 무시무시한 사건들로 발전합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긴 공포썰을 작성해 볼게요. 몇 년 전 아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한 해 동안 살게 되었다. 그곳은 인터넷이 느리고 휴대전화 신호가 자주 끊기는 외진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감춰진 비밀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나에게 마을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하나둘씩 전해졌다. 어느 날 늦은 저녁, 나는 마을에 있는 유일한 편의점에 들르기 위해 산책을 나갔다. 편의점 바로 옆에는 오래된 어벤던된 집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귀신 들린 집이라고 불렀다. 호기심에 이끌려 나는 담장을 따라 걸으며 그 집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고 문은 부서져 조금 열려 있었다. 순간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나는 그 집에 관한 이야기를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봤다. 사람들은 처음엔 대답을 피했지만 결국 한 할머니가 그 집의 사연을 들려주었다. 몇십 년 전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았는데 어느 밤 그 가족 모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경찰이 조사했지만 그들의 실종에 대한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 후로 그 집은 버려졌고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 집을 기피하게 되었다. 하룻밤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마치 누군가가 집 주변을 서성이며 벽을 긁어대는 소리 같았다. 공포에 휩싸여 나는 창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림자 같은 형체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용기를 내어 다시 그 어벤던된 집을 찾아갔다. 때낮의 밝은 분위기 속에서도 그 집은 여전히 음침했고 숲을 부르는 듯했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문을 살짝 밀어보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집 안은 먼지투성이었고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였다. 거실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모든 사진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지워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긁어낸 듯했다. 갑자기 등 뒤에서 찬바람이 불어왔다. 뒤돌아봤을 때 나는 방금까지 열려있던 문이 바람과 함께 덜컹거리며 닫히는 것을 보았다. 급격하게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문으로 달려가 열어보려 했지만 문은 아무리 힘을 주어도 열리지 않았다. 패닉에 빠져 주위를 둘러보니 어딘가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소리는 분명히 집 안에서 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 도착하자 헛간처럼 생긴 문이 있었고 그 뒤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나는 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갔고 그 안에는 낡은 오디오 테이프 플레이어가 있었다. 플레이어는 켜져 있었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재생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전에 사라진 가족의 마지막 메시지인 것 같았다. 테이프에서는 결국 계속되는 속삭임과 함께 나가야 한다 라는 반복적인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등골이 오싹해진 나는 급히 방을 나오고 싶었지만 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또다시 그 형체가 나타나더니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과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그저 무력감에 빠져 움직일 수가 없었다.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자면 결국 나는 아침이 밝을 때까지 그 집 안에 갇혀 있었고 다음 날 아침에야 마을 사람들이 나를 찾아내 주었다. 그 후로 나는 그 마을을 떠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도 밤이면 그날 밤에 그 형체가 꿈에 나타나곤가.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한 채의 낡고 오래된 폐가가 있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집에 대한 다양한 소문이 돌았다. 몇십 년 전 그 집에서는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경찰은 실종 사건으로 처리했지만 끝내 그 가족을 찾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집은 버려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 근처를 지나가지 않으려 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기괴한 울음소리나 발소리, 창문 저 너머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다는 이야기들이었다. 어느 여름밤 나는 대학 동기인 지훈 민서와 함께 그 유명한 폐가에 가보기로 했다. 우리는 그날 밤 늦게 마을에 도착하여 폐가로 향했다.
집을 발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나무들이 우거진 좁은 길을 따라서 걷다 보니 커다란 달빛 아래 서 있는 그 집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니 집은 예상보다 더 낡고 무서웠다. 나무 판자들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 있었고 유리창은 깨져 있었다. 문은 조금 열려 있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우리는 손전등을 준비해 어두운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낡은 가구들이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었다. 우리는 집을 한 바퀴 돌아보기로 하고 각각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두려웠지만 호기심이 앞섰다. 2층으로 올라가는 서늘한 계단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2층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고 그중 하나에서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가 보았다. 방 안에는 오래된 침대가 있었고 그 위에는 먼지가 가득한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집어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곳엔 그 가족이 사라지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마지막 몇 장은 불길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날이 갈수록 그 존재는 더욱 강력해졌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다가는 뒤에서 갑자기 찬 기운을 느꼈다. 숨이 막힐 듯한 두려움에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스스로 닫히며 큰 소리를 냈다. 나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나다가 발이 걸려 넘길 뻔했다. 서둘러 방을 빠져나와 계단을 내려가면서 지훈과 민서를 불렀다. 그들도 각자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지훈은 부엌에 있는 동안 누군가 뒤에서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고 민서는 현관 쪽에서 이상한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우리는 서둘러 집을 나와 밖으로 향했다. 폐가를 떠나는 길에 마치 우리를 감시하는 듯한 무거운 시선이 든 뒤를 짓누르는 기분이었다. 밖으로 나온 우리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고 그 집의 2층 창문에서 어렴풋이 누군가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환영을 보았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집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꿈속에선 그 집이 나타나곤 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날 밤 우리는 그 집의 비밀을 조금만 더 알아챘어야 했다고.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많이 올라오곤 합니다. 대부분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를 통해 널리 알려지는데 그중 하나를 길게 소개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며 현실과는 무관한 점 참고 바랍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설월이라는 이름의 오래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과 고즈넉한 분위기로 관광객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지만 그만큼 이상한 소문도 많았습니다. 특히 마을 깊숙한 곳에 위치한 오래된 기와집에 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설화리의 이장은 이 소문을 없애고 싶어 직접 그 집을 사서 개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나고 이장은 마을 주민들을 초대해 개조된 집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개조된 집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어딘가 알 수 없는 분위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함께 집 구경을 하면서 축제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한참 동안 잔치가 열리던 도중 갑자기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어두워진 집안에서 당황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아직 누군가 있나요? 깜짝 놀란 사람들은 손전등을 켜고 목소리가 들린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장의 어린 딸 초롱이가 서 있었습니다. 초롱이는 겁에 질린 모습으로 떨며 손가락으로 집안 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장의 성격상 그런 일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몇몇 남자들과 함께 초롱이가 가리킨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집안의 깊은 방으로 들어섰고 그곳에서 정말로 어떤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복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머리가 길게 늘어져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장이 의심을 품고 그녀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이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과 무표정이 뒤섞인 얼굴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직면한 이장과 마을 사람들은 급히 집을 빠져나왔고 그날 밤 더 이상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을은
점차 그날의 일을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다시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귀신 나오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로도 가끔씩 용기를 내 집을 구경하겠다는 외지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이 정체불명의 영혼에 씌어있어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 사는 한 젊은 작가가 특별한 체험을 하기 위해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쓸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실시간으로 그 집 안에서의 경험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밤 그는 별다른 일이 없었고 그저 오래된 집의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그의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그러나 자정이 가까워지자 그는 저 멀리서 울음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는 두려움과 호기심을 억누르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전 소문에서 들었던 것처럼 한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응지고 있었고 오래된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소문이 사실임을 깨달은 그는 도망칠 새도 없이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젊은 작가는 이상하게도 자신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전날의 기억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아예 봉인하기로 결정했고 외부인들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이후로도 설화리는 여전히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로 남아있었지만 그 오래된 기와집에 대한 소문은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경험담은 작가가 쓴 소설에서 재조명되며 여전히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마을을 지나는 여행자가 그 봉인된 집 앞에 서 의문의 여인을 보았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달빛 아래에서 슬픈 미소를 띤 채 그 여행자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고 합니다.